안녕하십니까, 김상현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끝이 났습니다. 6월 19일과 20일에 펼쳐지는 서울경마 프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토경마 4경주 15두의 마필들이 국내선마 5등급 1400m에서 뛰게 됩니다. 이 경주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53조의 대한질주죠. 레이팅이 35포인트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박으른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어요. 승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점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경주력은 된다라고 보입니다. 전 경주에는 선두 외곽으로 시종 압박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전에는 따라가면서 거리차를 두고 추입을 했던 모습. 이번 경주가 특별하게 강한 선행력을 가진 마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두권에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전개적인 어려움도 크게 무리가 없다. 2, 3위권 전개는 서울 크라운 정도가 선행을 끌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대한질주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들 비르킹, 브라보메이, 대천얼짱, 노스비닝은 임다빈 기수, 대천얼짱은 수영조교로 병행을 하고 있고, 이런 마필들, 비르킹은 이제 장추열 기수, 탱크삭스, 멀로 기수,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후차권에서 도전 세력들인데, 일단 대한질주를 중심으로 세우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은 못 내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가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32조의 문세영 기수가 기생하는 어디가나 흙을 맞는 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인데, 전 경주부터 망사가면을 씹었는데도 모래에 대한 반응,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1400으로 거리를 늘린 부분이 아직까지 포기하기에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어디가나를 좀 더 봐야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는 경우. 토경마 5경주입니다. 18두의 마필들이 혼합 4등급 1400m에서 뛰게 됩니다. 자, 27조 마방의 문학선 멀로 기수가 돌아왔어요. 오랜 기승정지 이후에. 자, 580km가 넘어가는 체구에서 나오는 주폭이 상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나머지들의 조교 변화도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어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문학선이 이 편성에서는 우위를 다시 한번 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토경마 6경주 별정 비영 방식으로 치러지는 국내선마 4등급 1700경주입니다. 먼저 스토리가 있는 녀석은 있죠. 썬더윈드가 전경 1700에 출전 등록돼 있다가 쓰지 않고 한 주를 미뤘죠. 전주에 출전 등록을 했던 경주는 국내산 경주가 아니라 혼합 4등급 경주였습니다. 당시 럭키운과 흥가기쁨과 럭키운이 입상을 했던 경주에 썬더윈드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새벽조교 플러스 시간에 썬더윈드의 컨디션이 수요일날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결국에 한 주를 밀어서 출전해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알고 경마를 하자라는 거죠. 치프인디가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1700m 경주 거리도 줄였고 최근에 3연승, 아주 매서운 모습이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두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큰 어려움 없게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는 기습적인 선행 승부까지도 나서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선행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10조 마방의 롱뉴스죠. 자, 이거는 이제 임다빈 기수의 감량을 포기를 하고, 임다빈 기수가 2번 연속 실패를 하니까 이제 장추열 기수로 교체를 합니다. 그럼 감량은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오히려 수영조교를 병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걸음을 만들어 왔는데, 이 치프인디에 못지않은 경주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의 이 녀석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3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핸디캡의 기준만은 50조 마방의 만복칸입니다. 만복칸이 마지막 입상을 하면서 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었죠. 당시 과천 본장에서 황순도 기수, 순도야를 얼마나 크라이를 했었던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추천경주로 매직이시로 공략을 했었으니까 황순도 기수를 살다 황순도 기수를 매직이시로 공략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때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과천 본장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니까 엄청난 크라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광판 앞에 막 내서 방광 뛰고 그랬었어요 그때. 자, 슬링스톤 문세영 기수, 브랜던 유승환 기수. 이제 브랜던은 오랜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지산 홀스랜드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마주가 요시다 까츠미 마주인데, 요시다 까츠미 마주는 모든 마펠들을 지산 홀스랜드 휴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지산 홀세랜드에서는 요시다 가츠미마주를 전담하는 것 같고, 1800으로 거리를 늘린 부분은 1800에서 과거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는 저는 좋다라고 보는 게 우아 융의 26조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전경주는 조교가 약하다는 말씀 드렸어. 그래서 이제 체중이 16kg가 불어 나왔었는데, 오늘도 최범현 기수가 조교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훈련 강도를 또 확실하게 못 올리고 있단 말이죠.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 훈련까지 좀 봐야 되겠고, 이게 원래 훈련이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은 돼야 되는데 전경주는 너무 약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거보다는 올라가면 좋겠고, 왜냐하면 부담 중량이 이번 경주가 만복한이 58kg, 슬링스톤 문세영 기수가 57kg, 전경주 우승을 했던 금화에크미 멀루 기수가 57kg예요. 우아링이 51.5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부중의 이점이 굉장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우아링을 조교 모습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교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아링을 좀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31조의 천괴성 2억 기수로 교체가 될 예정인데, 이것도 탄력감이 다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천괴성도 이편성이라면 또 기습적인 선행수에 나설 수 있잖아요. 2억 기수 잘하는 기습 스타트,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기에서 자리는 우아링을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 조교만 정상적으로 온다면 우아링을 기둥을 세우고 가고 싶어요. 자, 혼합 3등급 1200m로 펼쳐지는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9대 마필들이 단출하게 뛰는데, 스피드고가 문성혁 기수 기승하고 있죠. 1200으로 거리를 줄여놨어요. 선행이면 뭐 그냥 돌죠. 자, 글로벌 조이가 안쪽에 글로벌 조이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조이를 안쪽에 놓고 갈 것이냐, 스피드고가 안쪽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글로벌 조이도 탄력감은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경주 3위권 4위권 의도적으로 경주 전개를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에 띄어요. 그렇다면 글로벌 조이가 의도적으로 그런 전개를 갔다라면 이번에 선행을 또 무리해서 나갈 것이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피드고가 전개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56.5로 무거워진 것이 흠이 되겠죠. 글로벌 에이스는 김동수 기수고요. 뭐 상태는 좋습니다. 일단 스피드고의 선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경주죠. 자, 1위강마 4경주입니다. 국내스마 4등급 1400m 경주 13대 마필도 출전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인기마들 접전 경주예요. 먼저 열린문이 문세영 기수 다시 기승하는데 전경주 막강한 추진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거보다도 능력이 앞섰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흥드림의 전경주 모습이 좋아요. 장추열 기수 역시 수영조기를 병행을 하고요. 열린문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못지않은 능력을 또 보여줬던 마필이 라운 나이트맨의 2억 기수 55.5인데 여전히 탄력감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오늘 조교 강도로는 일단 열린문과 흥드림이 라운 나이트맨보다는 조교 강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전개로 보면 라운 나이트맨이 선행이 가능한 전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부분들은 또 곤혹스러워. 조교 강도가 좀 낮더라도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천지여거리죠. 52조 마방 1700을 뛰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합니다. 물론 하만시 기수가 기승 정지이기 때문에 박으름 기수가 교체가 됐죠. 그래서 52조 마방의 기승 기수 운영 패턴을 보면 52조 김동균 조교사 자체가 기수 시절 18기 기수였기 때문에 18기 동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8기 하만시 기수, 18기 박으름 기수, 18기 삼총사가 52조 마방을 꾸려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하만시 기수의 부재로 인해서 박으름 기수가 올라왔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강공은 필연으로 볼 수 있겠고, 오늘보다 어제 일요일 조교가 잘 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31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이 되겠죠. 요즘 말도 많지가 않은데 국내에서 5등급 1200 여기다 다 몰려나왔는데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분할이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 마리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조 마방의 퍼펙트 파워 레이팅이 35포인트 승급을 앞두게 두고 있는데, 원래 신영철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전경주 이제 부진의 원인은 출발부터 약간 압제가 되면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지션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경주 전개 자체가 완전히 망쳐버렸던 결과죠. 이번 경주가
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있어요. 분할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긴 합니다만은 퍼펙트 파워가 전격으로 보여줬던 모습 주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들 중에서는 럭키 월드가 있죠. 52조 마방 송재철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체구가 크지 않음에도 주폭을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써주는 녀석이에요. 전경주에 굉장히 좋은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마필만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들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1위강마 6경주입니다. 9두 마필들이 단출하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선행마들이 득식을 합니다. 눈부신 한센, 최고 캠프, 좋은걸 등이 포진되어 있죠. 카히나까지. 카히나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그리고 공백기 있는 가나파크는 송암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고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해요. 일단 돈부신 한세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좌후지 부종이 있었는데 뭐 이상이 없는 모습이에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유지가 돼 있다. 전경 선행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4초 물론 불량주료였긴 해도 좋은 거리 최근에 뭐 오전 4승이니까 아주 파괴력 높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두마필의 능력은 거의 없겠다라고 보여줘요. 수영조교를 병행하고 있는 수영선수 좋은걸 오늘은 뭐 지구력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고 두마필에 비해서 전력은 좀 열세, 객관적인 전력은 열세인데 현계적인 유리함은 포에버 1 승급전입니다만 슈퍼맨 기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댕댕으로 돌아버릴 수도 있고 전개에 따라서는 아니면 추입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인데 이 부분은 결론을 지금 못 내리겠어요. 댕댕 막건도 그림이 그려지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막건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느 쪽으로 그려야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스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1위강마 7경주입니다. 군에서만 3등급 1400경주.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에 보이는 것보다 뭐 전경지 입상을 한 마필들 그때 순위권에 진입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현혹될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데디글로리 하만시 기수가 부재이기 때문에 역시 박으름 기수가 아주 강하게 조결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경주 2주 만에 출전을 했어도 입상까지 연결시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뭐 늘어난 거리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세네스포트는 양전지 근육통이 있었고 발굽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공백기 텀을 가지고 출전합니다만은 수영조기를 꾸준하게 병행을 했고 최범민 기수 기승회장인데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훈련 강도만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라면 가능성이 열어둘 수 있는 마필이죠. 최근에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무도 42주 마방, 자 저기미 문세영 기술 다시 교체가 됩니다. 근데 워낙 초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개가 좀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분합 용량은 58kg의 이번 경기 핸디캡의 기준마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중의 무거움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전경주 거의 착차 없는 3위를 했던 글로벌 썬더 28점 한방 5월 25일 26일 산통이 있었는데 말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안장이 김동숙도 교체된다는 점이 고민이 되고요. 나머지들 원더풀 마리아 스피드 왕령 헤든메 파이팅 히어로도 멀로 기수로 완전히 교체되는데 뭐 조개 때는 항상 좋았던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주가 변수를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전주에도 그런 경주가 하나 있었죠. 아이스펀치가 우승을 했어요. 42주 마방에 문세영 기수가 어제 일요강마 8경주인가 9경주인가 그랬죠. 1800을 뛰고 경주거리를 1200으로 줄이니까 여유있는 우승을 한단 말이죠. 자, 이번 경주 17조의 스피드 왕령, 21조의 원더풀 마리아, 10조의 헤들메이 3두는 최근에 3차례 경주가 모두 1800m입니다. 3번 연속 1800을 뛰고 경주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들 중에서도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에 좀 조심해서 숙고해서 봐야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1위강마 8경주 국내선마 5등급 1700m에서 3마리가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3마리가 자웅을 겨루게 되니까 경주가 불성립이 됐죠. 자, 5등급 마필들이 지금 원래 6월달 되면 굉장히 입사마들 신해마들 자원이 많아야 될 시기입니다. 5월 경매 끝나고 3월 경매 끝나고 근데 지금 입사마들이 없다 보니까 경매에서 이제 낙찰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입사마가 없죠. 지금 이제 향후 장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경마 시행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향후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썩을 것들 진짜 할 말은 많지만 진짜 말은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말은 않겠고요.
지금 뭐 생산자들도 죽을 맛이고 마주들도 죽을 맛입니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 제주 경마 때 조금 낙찰률이 있었던 이유는 경매마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줬죠. 당근을 좀 줬죠. 당근을 주니까 경매가 좀 됐던 거고, 다음 주에 장수목장 경매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어요.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60살이 넘어서 그런 게 아니라 50대는 한참 늦어질 것 같아서 잔여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외출하는 걸 자제를 했는데 다음 주에 경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전화가 와서 다음 주에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특별한 일만 없으면 경매가 조금 낙차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자, 1위 경마 구경주 갑니다. 별장 비형 방식 12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콰이어트 아델 40조 마방에 레이팅 50 승급을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부담량이 무겁죠. 하지만 신영철 기수가 일요일날 잘 만들어 놓고 좀 출전을 탈지 안 탈지, 일단 기승정지니까 누가 탈지 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말 상태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콰이어트 아델 눈여보겠습니다. 자, 1위 경마 10경주입니다. 17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라운터프맨 흥행 질주 1조 마방의 라운터프맨 승급전입니다만 최범영 교수 워낙 최근에 1600m, 1800m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흥행 질주도 수경 선수죠. 이번 경주 최고 부정이다. 57.5, 전 경주 대비 3.5kg가 늘어난 부분이 관건이죠. 레이팅 80 승급을 꽉 두고 있기 때문에 1800m 연속 입상을 라운터프맨 흥행질주 모두 끌어내고 있어요. 이 녀석들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마필이 14조의 아이언삭스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 6월 10일날 양우주 교증통이 있었는데 전혀 이상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전경주 13번 게이트에서 김영균 기수가 출발을 잘못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하고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게이트 조건이 극단적으로 나쁘지만 않다라면 선행이면 아이언삭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언삭스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쪽에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